네, 먼저 시장 전략부터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요 이슈와 함께 다음 주 전망과 전략까지 좀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이번에도 또 치료제 관련 얘기가 나왔는데요. 에볼라 치료제가 코로나 치료에도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가 네. 나왔습니다. 이게 기대를 가져봐도 되는 건지 아니면 좀 섣부른 기대인 건지 사실 투자자분들이 많이 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간밤 뉴욕 증시 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 뭐 2차까지 임상을 해봤는데 지금 잘 되고 있다. 뭐 효능을 지금 어느 정도 입증을 했다라는 부분이었고, 사실 이 렘데시비르 관련한 이 길리아드 사이언스사 같은 경우에는 전일 같은 경우에도 시간에서 급등을 하면서 국내 증시에 영향을 조금 미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에 있는 파미셀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ST팜 이런 종목군들이 전일 장중에 좋은 모습을 보였던 것도 바로 이 렘데시비르라는 물질 때문이었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이런 치료제들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 이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런 바이러스 자체가 엄청나게 많은 전파력을 가져야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런 회사들도 돈을 많이 벌 수가 있죠. 사실 길리아드 사이언스사가 에볼라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난 다음에 효과는 입증을 했었지만 사실은 이것이 매출로 연결되지는 않았어요. 사실 에볼라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에볼라 바이러스는 많이 퍼지질 않았거든요. 그만큼 전파력이 상당히 약했다는 거고, 지금 요번에 발생했던 이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전파력이 상당하죠. 엄청난 전염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 에볼라 치료제로 썼던 이 렘데시비르라는 물질 자체를 다시 한 번 더 이용을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얼마 전 우리나라에서도 RNA 치료제 관련해 가지고 김빈내리 교수의 전사체를 처음으로 분석하는 그런 결과 사례도 있었는데, 점점 이런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증시가 반등이 나타난다라고 조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렘데시비르라는 물질 자체가 효능이 있다, 없다, 거기에 대한 부분보다는 기대감이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이 게임 체인저라고 얘기했던 이런 클로로퀸 관련해서도 지금 재고가 모자랄 정도로 많이 쓰고 있다고 하거든요. 하지만 또 국내 같은 경우에는 또 이런 클로로퀸에 대한 부분이 아직까지는 효능이 입증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계속적으로 클로로퀸에 대한 부분 또는 렘데시비르 또는 뭐 이민메드 뭐 또는 아비간 또는 지금 국내 같은 경우에는 또 혈장 치료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런 부분 자체가 기대감을 가지고 순환매가 돌고 있는 과정이라고 우리가 좀 더 보시는 게 맞겠고요. 거기에 맞춰 가지고 증시 자체는 기대감으로 지금 상승하고 있는 과정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좀 더 맞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막 이런 치료제 관련해서 너무 이슈가 된다고 하더라도 급하게 쫓아가시기보다는 어차피 아직까지 효능이 뭔가 확실하게 이게 된다 안 된다는 없거든요. 그런 빠져있는 종목군에 대해서 저가 매수를 돌입할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분위기를 선택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감으로 오르는 시장입니다. 하지만 이 치료제 관련 테마에 섣부르게 올라타서는 안 된다라는 경고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지수 자체는 오르고 있는데 실물 경기에 대한 우려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스탠다드 앤 푸어스가 올해 글로벌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마이너스 2.4%로 하향 조정했는데요. 저성장 네.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미국의 저성장 우려가 상당히 큰 상황인데요. 이에 네.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쵸. 뭐 고성장을 하면 좋은데, 네. 그죠? 뭐 저자라는 말이 들어간 것 치고 좋은 말은 없던 것 같아요. 그만큼 또 저성장이라는 것이 또 경제에는 상당히 큰 타격으로 또 돌아오고 있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이것이 지표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준비된 화면 같이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미국에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발표를 했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보면 520만 건을 기록하는 모습이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4월 2일 일주일마다 발표를 하거든요. 그래서 4월 2일 같은 경우 우리가 3월 26일부터 볼게요. 하단에 보시 3월 26일 같은 경우에는 예측치가 160만 건이었는데 실제 발표는 320만 건을 발표를 했었고요. 그 위에 350만 건이었는데 660만 건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525만 건을 예측을 했었는데 660만 건을 발표했고, 이번에는 510만 건을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520만 건을 발표했거든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물론 신규 수급 수당 청구 건수를 신청하는 숫자는 꾸준히 상당히 지금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예측치와 거의 맞게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3월 달부터 시작해서 4월 초까지 우리의 예상보다도 더욱더 많은 실업자가 발생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신규 실업수당 청구를 상당히 했다라는 부분을 알 수 있지만 지금은 이제 예상 범위 안에 밴드 안에 들어오고 있다라는 부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주식시장이라는 것이 항상 선반영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미국 증시 자체가 크게 급락을 하고 난 다음에 최악의 상황은 지금 현재 벗어나고 있다라는 것이 지표상으로 드러난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고요. 이런 지표 자체를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이 우리가 미국이라든지 캐나다 같은 나라들은 단기 고용직이 상당히 많습니다. 단기 채용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기업들이 이 직원에 대해서 평생을 뭐 관리를 해준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렇게 큰 일이 발생을 하면 정부에서도 그만두는 것을 종용을 합니다. 그러면 일을 그만두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에게 오히려 그냥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신청을 해가지고 실업수당을 받아라는 개념이 많이 서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실직을 했다라는 게 아니고 단기적으로 일자리는 잃었지만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회복이 된다면 이 사람들이 오히려 기업으로 다시 한 번 더 채용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표에 대해서 과한 해석은 하지 않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대신 추세를 보자는 거죠. 추세는 이제 점점 내려가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그림을 잠깐 보시면 네. 이것은 이제 중국에 대한 부분입니다. 중국의 우리가 GDP, 1분기 GDP에 대한 부분인데요. 하단에 보시면 이제 1월 달에 발표됐던 것이 예측치와 딱 맞는 6%에 대한 성장을 기록을 했고 이번에는 마이너스 6.5% 정도 하락할 것이라고 했지만 예상 그 실제 발표는 마이너스 6.8%를 기록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만큼 이런 저성장 자체를 중국에서도 어느 정도 예상을 했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경기 부양책을 상당 부분 썼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그림을 잠깐 보시면 이 그림은 이제 우리가 중국의 3월달 산업생산 지수입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산업생산이 얼마만큼 잘 되고 있느냐를 뜻하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3월달 같은 경우에는 3월달 발표된 것은 2월달 산업생산이겠죠. 이 부분 자체는 예측치가 1.5%였는데 실제 발표는 마이너스 13.5%였거든요. 그리고 그 위에 요번에 4월달 발표된 게 바로 3월달 거겠죠. 그 부분 자체는 예측치가 마이너스 7.3%였는데 실제로는 마이너스 1.1%에 지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한 경기 부양책을 지금 쓰고 있는 상황인데 그 경기 부양책이 일정 부분의 회복을 도와주고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런 예측치가 마이너스 7.3%였는데 불구하고 실제 발표는 마이너스 1.1%가 드러났다는 것을 좋아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단발적인 부분에서의 악재 자체는 지금 해소가 되는 부분이었고 그에 따라 가지고 중국 증시도 현재 반등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저성장 자체는 맞습니다. 그리고 소비 절벽에 대한 우려감도 있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한 정책적인 분위기 그리고 재난 기본 소득에 대한 얘기도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도 이 소비 절벽을 막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소비만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이런 저성장은 일시적인 부분에서의 요인이 될 수 있지 우리가 이것을 과한 해석은 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성장 일단 맞는 상황이지만 과도한 해석은 좀 금물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일단 최악은 좀 지났다라는 부분으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에 대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어느덧 1900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일부 증권사에서는 이 개인 투자자들의 저가 매수 전략이 유효한 게 아니었냐, 통한 게 아니었냐라는 네.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대표님, 드디어 외국인들이 돌아왔습니다. 좀 탄력적인 반등 기대해봐도 될까요?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뭐 제가 아는 외국인들 전화번호가 있다 전화라도 돌려가지고 좀 한국 주식을 좀 사라는 말까지 좀 전해주고 싶을 정도로 지금 외국인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었는데요. 일단은 전일, 금요일 같은 경우에 전기전자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들이 상당한 매수세가 유입이 되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최근에 들어오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을 일반적인 무제한 개인 투자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만큼 시장이 바뀌었다는 거죠. 우리가 예전까지는 정보 매매에 의존하던 개인 투자자들, 그냥 무제한 개인 투자자들, 수동적인 개인 투자자, 개인 시장 참여자라고 판단했다면 지금은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참여를 하고 있는 능동형 시장 참여자들이거든요. 이것은 상당히 다릅니다. 누구에게 권유에 의해서 우리가 예전 같으면 증권사 직원들이 전화를 해가지고 이 종목 사세요 하면 거기에 대해서 매매를 하던 그런 성향의 개인 투자자들이 많았다면 지금은 오히려 본인들이 직접적으로 증권사에 가서 계좌를 만들고 또는 비대면 계좌를 상당 부분 개설하고 거기에 따라서 비교 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 들어오는 스마트 컨슈머들이 그만큼 많이 늘어나는 시대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 예전처럼 우리가 이런 개인을 그냥 무제한 개인 투자자 이렇게 치부를 하기에는 상당히 스마트해졌다는 거죠. 그런 부분 자체를 우리가 지표상으로도 조금 볼 수 있는데, 자, 준비된 그림 잠깐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요것은 이제 개인 신용 잔고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2200포인트를 넘어갈 때 신용 물량도 사실 많이 늘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1439포인트까지 찍으면서 신용 물량도 상당히 현저하게 줄어버렸고, 그 이후에 1439포인트 이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주가는 다시 그 신용잔고도 늘어나게 됐는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이 3월 20일 부근 자체에서 저가가 형성됐거든요. 3월 19일 날에 1439포인트를 찍고 반등이 나타났었는데요. 그 포인트를 찍었을 때 우리가 개인 투자에 들어올 때 뭐라고 했습니까? 더 빠지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 개인 투자자들이 신용 잔고를 쓰면서 들어왔던 게 아니고 대부분 다 장기 투자 성격의 이런 캐시가 상당히 강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현금에 대한 매매가 엄청나게 들어오면서 이 바닥권력을 잡았던 거고, 이렇다 보니까 이 자금들은 주가를 빼더라도 이탈되는 자금 자체는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분들 같은 경우에 지금 상당한 수익을 또다시 넘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세가 들어왔던 것이 이번에 5만 원을 넘기면서 차익 자체만 보더라도 우리가 지금 15% 이상에 대한 수익을 지금 거두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 자체를 긍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고, 다만 최근 들어서 들어오고 있는 자금은 신용을 기반한 자금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 자금 자체는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는 확률이 대단히 높다라는 부분을 조금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 자체가 무작정 그냥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 외국인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일부터 당장 좋아진다, 그렇게 판단을 하시기보다는 외국인들이 들어왔지만 이 부분 자체가 연속적인 상승으로 바뀔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 자체가 삼성전자만의 매수가 아니고 인텔이라든지 마이크론에 대한 주가도 지금 상당히 좋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 자체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업황 전반적인 부분에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왔다는 부분으로 인식을 할 필요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다음 주 같은 경우에도 섹터별로 상승 분위기는 바뀔 수 있는데 개별주 장세가 좀 더 연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시장이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